안녕하세요. 화슴텍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프리랜서 3.3%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간편장부는 뭔지, 경비율이 뭔지, 용어 자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전부터 네이버 블로그에 세금과 정부 지원금에 관해서 글을 꾸준히 올려왔는데, 사업자분들과 프리랜서 분들이 세금과 관련된 용어를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자, 개인 사업자분들의 경우에는 매달 하는 인건비 신고, 그리고 1년에 2번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이런 세금 신고를 하다 보니까 세금을 나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프리랜서 분들의 경우에는 1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인 사업자분들에 비해서 세금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시점에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라고 해가지고 카카오톡이나 우편물로 고지서가 날라올 거예요. 고지서를 받으면 다들 확인을 하시겠죠?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라는 말이 나오고, 자, 여기서 2022년 귀속, 이게 어떤 말이냐면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하고 확정을 지어라는 말이에요.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번 거는 24년 5월 달에 신고를 하시겠죠? 그리고 지금 화면의 가운데를 보면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건 예시로 제가 안내문 자료를 가져온 거고, 영상 화면을 보시는 프리랜서 분들은 여기에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어떤 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만약에 프리랜서 D유형에 해당하시면은 기장 의무는 간편장부, 경비율은 기준경비율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거예요. 영상 화면을 보시면 생각보다 다양한 유형들이 있고 세금에 대해서 낯선 용어들이 막 나오죠. 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이런 말들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부터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정확히 알아야만 하는 부분이에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에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장부를 작성해서 세금 신고를 하는 장부 신고가 있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세금 신고를 하는 추계 신고가 있습니다. 이제 나라에서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하는 거를 원칙으로 두고 있는데 만약에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은 이때 너 장부 작성을 안 했어? 장부 작성을 안 해도 신고를 할 수 있어.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나라에서 정해준 기준으로 신고를 해라. 이게 추기신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사분들의 경우에는 강의를 준비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이 있을 텐데 이런 비용들의 평균치를 기준 삼아 나라에서 정해줍니다. 강사분들의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은 19.4%,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은 61.7% 이렇게 정해준 비율로 신고를 하는 방법이 추계신고인데 여기서 말하는 경비율은 이제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 대비 비용의 비율을 경비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하는 방법인 이제 장부신고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를 하는 방법이 추계신고가 있다라는 건 이해하셨죠? 근데 여기서 장부신고를 하는 방법과 추계신고를 하는 방법에서 또 각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장부신고랑 추계신고를 나누는 기준이 장부를 작성했는지에 유무라면 이 장부 신고에서 이 소득에 따라서 복식부기 장부를 만들어야 될지 간편 장부를 만들어야 될지가 결정이 되는 거고 추계 신고에서도 마찬가지로 소득에 따라 이제 단순 경비율을 적용할지 기준 경비율을 적용할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식부기 장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이 7,500만 원 이상이 된다면 7,500만 원 이상이 된다면 복식부기 장부를 만들어서 세금 신고를 해야 되고 만약에 소득이 7,500만 원 이하가 된다면 그럼 간편장부를 만들어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복식부기 장부는 개인이 하기에는 이제 장부를 섬세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방법이라 개인이 하기에는 좀 많이 부담스럽고 간편장부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나름 간단하게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혼자서도 준비만 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간편정부 대상자인데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지출한 내용을 정리해 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자료를 토대로 입력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복식부기 장부랑 비교해서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 추계 신고에서도 소득에 따라 이제 단순 경비율하고 기준 경비율로 나눠진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단순 경비율이 좀 더 뭔지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순 경비율이 뭐냐면은 프리랜서 활동을 2022년에 처음 시작하셨거나 계속 프리랜서로 소득을 버셨는데 조금 적게 버신 분들의 경우에 나라에서 소득을 적게 벌었으니 장부를 작성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를 해도 비용을 많이 인정해 주는 게 단순 경비율입니다. 이 단순 경비율은 프리랜서 분들이라면은 소득 대비 60%에서 70%의 비용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매우 큰 비율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을 많이 인정받으면 실제 벌어들인 소득이 줄어서 세금이 줄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단순경 비율은 작년에 처음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소득이 7,500만 원 미만으로 버신 경우에는 단순경 비율 적용받을 수 있고 2020년, 2021년 쭉 프리랜서 활동을 한 경우에는 소득이 2,400만 원 미만에 해당하셔야지만 단순경 비율 적용받을 수 있는데 만약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그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용을 많이 인정해 주니까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지정이 되는 프리랜서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2022년에 신규로 프리랜서 활동을 했는데 소득이 7,500만 원 넘어가고 그리고 프리랜서 활동을 2020년, 21년 이때부터 쭉 하셨는데 이제 소득이 2,400만 원 이상이 되신 경우에는 이제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준경비율이라는 게 단순경비율과 다르게 소득 대비 비용을 10%에서 20%밖에 인정을 안 해줍니다. 따라서 이제 기준경비를 적용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매우 커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준경비율을 적용 안 하고 이제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를 한번 봐보면은 이제 2022년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에서 프리랜서 활동을 하며 관련된 비용을 뺍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벌어들인 소득이 나와요. 자, 여기서 종합소득세율을 곱하는 게 이제 실제 납부하는 세액, 즉 내가 뭐 세금을 내야 할지 혹은 환급을 받을지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비용 쪽 계산을 진행하면서 세액공제, 세액 감면 등이 있긴 한데 세액공제나 감면은 신고자마다 부양가족이랑 연금공제 등이 달라가지고 차이가 좀 있고 계산을 하는 큰 틀은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계산하는 큰 틀은 이렇게 됩니다. 비용을 많이 인정받으면 내가 많이 썼으니까 실제로 내 주머니에 돈이 없겠죠. 내 주머니에 돈이 없는 토대로 마지막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이 되니까 이제 비용을 많이 인정받으면은 이제 세금이 준다. 세금이 줄어든다. 이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적용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장부 신고에는 두 가지 방법, 이 복식부기 장부, 간편 장부 이렇게 있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이제 추계 신고를 한다면 단순 경비율로 나누어지고 기준 경비율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건 이제 이해하셨죠? 자, 하지만 아직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시를 또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 하셈텍스가 계속해서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뭐 2022년, 21년, 22년 이때부터 프리랜서 활동을 해왔어요. 그리고 2022년에 벌어들인 총 소득이 6천만 원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장부 신고를 했을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죠. 근데 이제 하셈텍스가 총 소득이 6천만 원이니까 7,500만 원을 기준으로 이제 6천만 원이면은 이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이 추계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면은 프리랜서 활동을 계속해왔다 했으니까 이제 계속으로 와서 2,400만 원 기준 이러면은 2,400만 원을 넘어가니까 기준경 비율 대상자로 이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셈텍스 같은 경우에는 장부 신고를 한다면은 간편 장부를 적용해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고 만약에 나는 장부 작성을 하지 않고 이제 장부 작성을 안 해가지고 이제 추계 신고를 하겠다. 그러면 기준경 비율을 적용해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벌어들인 총 소득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신고 유형이 간편장부 대상자,
뭐 기준 경비율 혹은 간편정부 대상자, 단순 경비율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고 유형별로 조금 유리한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프리랜서 S유형, A유형, B유형, C유형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복식부기 대상자 기준 경비율 유형이거든요. 위에 분들의 경우에는 최소 7,500만 원보다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나라에서 복식부기 의무자로 이제 복식부기 대상자로 지정되신 경우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가지고 신고를 해야만 하는데 이제 아까 신고 방법 중에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를 하는 추계 신고가 있잖아요. 예,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맞아요. 맞는데 지금 해당하시는 유형의 분들은 기준 경비율로 신고를 할 경우에 나라에서 너 돈 많이 벌어가지고 복식부기 장부를 만들어서 신고를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장부를 만들어서 신고를 하라고 지정을 해놨는데 왜 장부를 작성 안 해?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무기장 가산세를 때립니다. 이제 그러면은 무기장 가산세 20%를 때리기 때문에 S유형, A유형, B유형, C유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제 복식부기 장부를 세무사한테 조정료를 주고 만들어서 신고를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프리랜서 D유형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유형에 해당하시고 만약에 앞서 말한 것처럼 비용과 관련해서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기록해 오셨던 분들이라면 간편 장부를 직접 작성해서 신고를 하시는 게 유리하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 경비율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면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매우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비용을 10%에서 20%밖에 인정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벌었으면은 이제 내가 비용을 인정받는 거는 뭐 최대 1천만 원, 그럼 4천만 원에 대한 세금이 나가니까 이제 납부하시는 세액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기록을 정리해 오신 분들이라면은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하고 만약에 장부를 작성하시지 않은 분들은 추계 신고를 하는 것보다 이제 세무사한테 물어보고 이제 세무사한테 간편장부 신고를 의뢰해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게 절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뭐 프리랜서 이유형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간편정부 대상자 단순경비율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한데 이유형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아까 단순경비율은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경우라고 했죠. 이제 장부를 만들어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많은 비용을 인정해주는 유형이다 보니까 홈택스에서 직접 추계 신고를 선택해가지고 단순경비율 적용해 신고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프리랜서 분들의 경우에는 환급을 받는 분들도 있고 환급을 받지 못하고 세금을 납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어떻게 나누어지냐면은 이제 프리랜서 분들의 경우에는 이 3.3%라고 흔히 많이 알고 있으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3.3%가 매달 3.3%씩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있어서 하는 말인데 예를 들어 작년 1월 달부터 이제 12월 달까지 매달 30만 원씩 원천 징수해가지고 12개월 동안 냈어요. 그러면은 1년이면 360만 원이겠죠? 이때 이 360만 원이 미리 낸 세금이다라고 해가지고 기납부세액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360만 원이랑 이번 5월 종합소득세 때 결정된 세금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제 해보니까 300만 원이 나왔으면은 이제 기납부세액이 360만 원, 60만 원을 더 냈죠, 우리가. 그러면은 60만 원 환급을 받는 거고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니까 400만 원이 결정세액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미리 낸 세금은 360만 원밖에 없으니까 이제 4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거죠. 이렇게 환급을 받는 경우와 내야 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종합소득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소득, 비용, 뭐 세액공제, 세액 감면이 있거든요. 자, 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이 적으면 이 소득이 적다라는 말은 총 소득을 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라에서 이제 매달 원청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번 소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가지고 소득을 건드리시면 큰일 납니다. 다시 말해 이제 소득이 적으면 세금이 줄고 비용이 늘면 따라서 세금이 줄고 세액 공제하고 세액 감면이 늘면은 세금이 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줄고 또한
공제 및 감면 사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오늘 프리랜서 분들이 낯설거나 어려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보다 알찬 주제로 더 이해하기 쉽게 영상을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